안녕하세요. 오늘은 대표님들이 정말 궁금해하시는 주제죠. 바로 이익 소각입니다. 이게 엄청난 절세 전략이 될 수도 있지만 자칫하면 세금 폭탄을 맞는 덫이 될 수도 있거든요.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한번 생각해 보세요. 회사에 이익잉여금이 잔뜩 쌓여 있는데 이걸 대표님이 개인적으로 쓰려고 하면 세금이 거의 40% 가까이 나오잖아요? 정말 아깝죠. 여기 표를 보시면 차이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. 똑같이 6억 원을 가져가는데 급여나 배당으로 받으면 세금이랑 이것저것 떼고 나면 3억 6천만 원 정도가 남아요. 그런데 이익 소각을 활용하면 세금 없이 6억 원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먼저 왜 기존의 방식들이 이렇게 비효율적인지 그 근본적인 문제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우리가 보통 회사 돈을 가져올 때 쓰는 방법이 급여나 배당이잖아요. 근데 이게 소득세율도 높고 4대 보험료 부담까지 더해지니까 실제로 내 손에 들어오는 돈은 확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.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세금을 한 푼도 안 낼 수 있다는 걸까요? 그 비밀은 바로 기업금융, 그러니까 상법과 세법의 기가 막힌 조합에 숨어 있습니다. 방법은 생각보다 아주 간단해요. 딱 3단계입니다. 첫째, 대표님이 가진 회사 주식 6억 원어치를 배우자에게 증여합니다. 배우자 증여공제 덕분에 세금은 0원이죠. 둘째, 배우자는 그 주식을 다시 회사에 6억 원에 팝니다. 셋째, 회사는 그 주식을 사들여서 소각, 즉 없애버리고 현금을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겁니다. 바로 이 지점이 핵심입니다. 배우자는 6억 원의 주식을 받아서 똑같이 6억 원에 팔았죠. 그러니까 양도 차익이 전혀 없어요. 0원입니다. 양도 차익이 없으니 당연히 내야 할 양도소득세도 0원이 되는 거죠. 이 전략은 6억 원에만 국한되지 않아요. 예를 들어 10억 원을 인출한다고 해도 세금은 고작 6,790만 원 정도. 다른 방법이랑 비교하면 정말 엄청난 차이죠. 힘들게 번 돈을 훨씬 더 많이 지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자, 그런데 아니 이렇게 좋은 방법이 있는데 왜 다들 안 하지? 이거 너무 사기 아니야? 하는 생각이 드셨다면 정말 제대로 보고 계신 겁니다. 당연히 과세당국도 이 과정을 아주 날카롭게 지켜보고 있거든요. 이 모든 전략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딱 한 가지 결정적인 포인트가 있습니다. 바로 이 거래가 진짜 거래냐 아니면 세금을 피하려고 껍데기만 만든 가짜 거래냐 하는 점입니다. 그럼 국세청 조사관들이 뭘 볼까요?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. 배우자에게 간 돈이 곧바로 대표님 통장으로 다시 돌아오진 않았는지, 혹시 대표님의 개인 빚, 그러니까 가지급금 갚는 데 쓰인 건 아닌지, 심지어 주식을 받은 배우자가 거래 사실 자체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겠죠. 한마디로 세금 절약 말고는 이 거래를 해야 할 다른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일 때 위험 신호가 켜지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제 오늘 설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. 합법적인 절세 전략과 처벌받는 탈세, 그 둘을 가르는 경계선은 과연 어디일까요? 왼쪽이 바로 가짜 거래, 즉 가장 행위입니다. 서류상으로는 그럴싸하지만 실질적으로 바뀐 건 아무것도 없는 거죠. 돈이 한 바퀴 돌아서 결국 대표님에게 돌아오는 그림입니다. 반면 오른쪽은 진짜 거래입니다. 지배 구조를 개선하거나 주주에게 현금을 마련해 주거나 회사의 위기를 해결하는 등 명확한 사업적 목적이 있죠. 핵심은 형식보다 실질. 실제 성공 사례를 한번 볼까요? 한 회사가 신규 투자를 하느라 배당을 중단했어요. 그런데 배당금으로 생활하던 주주, 즉 배우자가 개인적으로 꼭 투자할 곳이 생겨서 급하게 현금이 필요해진 겁니다. 그래서 자기 주식을 회사에 팔았어요. 법원은 이걸 진짜 거래라고 봤습니다. 왜냐하면 그 주주에게는 이 거래를 해야만 했던 명확하고 실질적인 경제적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죠. 또 다른 케이스를 볼 때요. 상속받은 주식을 정리해서 경영구조를 단순화했는데 하필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면서 회사가 엄청난 위기에 빠진 겁니다. 그래서 대표가 이익 소각을 통해 개인 자금을 확보하고 회사에 있던 가지급금 문제까지 해결했어요. 이 경우에도 법원은 이게 진짜 사업상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인정한 겁니다. 자, 그럼 이 모든 사례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뭘까요? 다행히도 법원의 판결은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습니다. 대법원 판례를 보면 일관된 메시지가 있습니다. 거래에 실질적인 내용과 명확한 목적이 있다면 납세자가 이긴다는 겁니다. 이건 더 이상 애매한 회색지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. 제대로 원칙대로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인 거죠. 정리하자면 이익 소각 자체는 상법에 보장된 합법적이고
효과적인 경영활동입니다. 전혀 문제가 없어요. 다만 이걸 순전히 세금 안 내려고 위장수단으로 쓸 때 바로 그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. 결국 오늘 설명의 최종 결론은 이것입니다. 아무리 강력한 도구라도 그 본질과 목적이 정당해야 합니다. 여러분의 금융 전략에 이런 실질이 탄탄하게 뒷받침된다면 법은 언제나 여러분의 편이 되어줄 겁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